저는 나름 성공한 주식 투자자임을 자부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주식 투자에 대한 신념 또한 확고합니다. 첫째, 주식 투자는 어떤 투자 수단보다 위험이 적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 혹은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투자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보수는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말을 생각해봤을 때 저자님의 간결하고 명확한 저 4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여유로운 은퇴길이 활짝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오늘 영상을 굳이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대신 이 층만큼은 꼭 매수하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두고두고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생활 속에서도 꿋꿋이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분들에겐 한 줄기 빛과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책의 저자이신 숙향님을 처음 접한 건 i투자.com에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숙향의 투자 편지에서였습니다. 쭉 읽으면서 투자의 내공과 삶의 깊이가 남다른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숙향님과 같은 분께 투자를 배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찾게 된 것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숙향님은 직장 생활과 주식 투자를 병행하시면서도 직장에서는 임원까지 승진을 하시고 투자에서는 연평균 25%의 수익률을 거두었습니다. 본업이 있거나 직장인이라면 롤모델로 삼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부자의 선 채널의 시청자, 구독자, 멤버십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숙향님께서는 총 2권의 책을 집필하셨는데요. 첫 번째 책이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투자일기. 두 번째 책이 이웃집 워런 버핏, 숙향의 주식 투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책을 조금 더 보강하여 출판하신 것이 두 번째 책인 듯합니다. 숙향님 저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연평균 25%의 수익률을 만들어낸 자신만의 노하우와 30년 투자 속에서의 생생한 경험, 그 경험을 통한 깨달음 등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 책을 읽고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여유롭고 행복해야 한다. 스스로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간다면 주식 투자를 통해 충분히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노후가 보장되는 종목 선택, 4가지 조건 등의 내용은 직장인 투자자로서 많은 응원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부자의 선 채널에서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책에 비하면 부족한 영상이지만 최선을 다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는 우리와 같았다. 그는 은퇴를 앞둔 30년 내공의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많은 직장인이 그러하듯 그 역시 이른 나이 은퇴를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 40에 실행에 옮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쓰디쓴 실패를 맛본 후 직장인으로 복귀해 현재 중소업체 임원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그에게 여유를 선사한 것은 주식 투자였습니다. 10년 이상 연평균 25%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달성해 은퇴나 노후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고 여유로운 은퇴를 앞둔 저자가 직장생활과 주식 투자를 조화롭게 병행하고 있는 모습은 고달픈 현실에 시달리는 동시대 직장인들에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도 우리와 같은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주식 투자로 스트레스 없이 꾸준한 수익률로 성공하여 넉넉한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노하우와 경험은 투자와 직장 생활에 성실히 임하는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을 것입니다. 2. 저는 특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책이 씁니다체로 쓰여져 있어서 제가 씁니다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름 성공한 주식 투자자임을 자부합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얻은 주식 투자에 대한 신념 또한 확고합니다. 첫째, 주식 투자는 어떤 투자 수단보다 위험이 적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투자라기보다는 저축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안정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셋째, 투자를 위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인 혹은 개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투자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저는 투자자인 동시에 직장인입니다. 특출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느 직장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3. 직장 생활 자체가 강점. 직장 생활 자체가 주식 투자에 있어 이미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실무를 통해 일반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투자 관점에서만 기업을 보는 소위 투자 전문가들에게 비해서도 당연히 유리한 지점입니다. 또한 매월 받는 급여만큼 안정된 수입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기예금 금리를 2%로 가정하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무려 18억 원의 현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자님은 나이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수입의 10%만 따로 떼어내어 주식 투자로 불려나간다면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위력은 가끔씩 들어오는 큰 돈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을 갖는다는 돈의 속성의 김승호 회장님의 말씀도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4. 행복하고 여유로운 투자가 진짜 투자. 일상생활을 망가뜨리는 투자는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바람직한 투자를 위해 투자 목적부터 분명히 하라고 주위에 권합니다. 투자의 목적은 원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이 가능한 높은 수익을 얻는 데 있습니다. 채권, 부동산, 예금, 금 등 많은 투자 대상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주식 투자가 장기적으로 가장 투자 수익률이 높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최고의 투자법은 저는 가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30년 투자를 해오며 파산에 가까운 위기도 겪고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지금의 위치에 이르면서 확신하는 것은 은퇴 계획에 필요한 경제적 뒷받침은 가치투자법에 바탕을 둔 주식투자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부 투자대가들은 가치투자는 어렵다고 말하지만 저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또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투자대가들이 직장인이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30년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터득한 저자님만의 노하우 덕분에 직장 생활과 병행하면서도 큰 수익을 거두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자님의 노하우를 함께 들어보시죠. 5. 은퇴를 가능케 하는 종목 선정 4가지 조건. 최고의 투자법으로 저는 가치 투자를 주장하지만 이 가치 투자법에도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산과 수익 면에서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하는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 또 하나는 버핏으로 대표되는 독점을 누리면서 꾸준한 성장을 예상할 수 있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달리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는 제시 리버모어처럼 모멘텀과 추세에 따라 매매하는 트레이더가 될 수도 있고 앙드레 코스톨라니처럼 경제순환 흐름을 이용해서 세계의 모든 가능한 투자를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모두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서 가치 투자의 원조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법이 가장 쉽고 편하게 투자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에게 투자의 85%, 필립 피셔로부터 15%를 배웠다고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을 찬양합니다. 미국에서 그레이엄 방식이 적용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레이엄의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투자할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에 들어맞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PER 10 이하일 것. 두 번째, PBR 1 이하일 것. 세 번째, 배당 수익률이 은행 정기예금 금리, 현재는 3.6%거든요. 그것보다 이상일 것. 네 번째, 가능한 순현금 기업일 것.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2번의 파산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투자자가 아니라고 했고 제시 리버모어는 3번의 파산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대부분 장수했던 가치 투자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역시 가치 투자가 안전한 투자법이야. 여러분들, 아마 그 4가지 조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방식이 너무 간단하고 다른 가치 투자책에서 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저 4가지 조건은 30년 투자의 정수이며 저 4가지 조건의 깊이가 정말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수는 기본에 충실하다라는 말을 생각해봤을 때 저자님의 간결하고 명확한 저 4가지 기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의 여유로운 은퇴길이 활짝 열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시 읽으면서도 소름이 돋는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을 일단 해보시고, 사실 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저자님은 한국 시장에는, 우리 주식 시장에는 이런 기업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6. 나만의 실전 투자 지침, 매매의 핵심. 기업의 내재 가치가 곧 해당 주식의 적정가입니다. 저는 간단한 공식으로 내재 가치를 계산합니다. 내재 가치는 EPS에 10을 곱하고 그 다음에 BPS를 더한 다음에 그것을 나누기 2를 해주면 저자님은 이게 적정 주가다 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 책이 참 좋은 것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간결한 지침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나심 탈레브는 그에 져서 행운에 속지 마라 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자세하고 복잡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자님의 내재가치 공식은 우리와 같은 직장인 투자자, 본업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단,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책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요. 그것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BPS와 EPS는 네이버 금융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네이버 금융의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종목 분석으로 들어가셔서 쭉 내리시고 요거를 연간으로 놓으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BPS 나오고 EPS가 나오죠? 자,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상당히 계산식이 간단하지만 책을 보시면서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요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나만의 실전 투자 지침, 매수 조건. PER은 10, PBR은 1 이하의 종목을 매수합니다. 다만 PER과 PBR의 합이 10 이하가 나온다면 매수 대상에 포함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PER이 낮은 기업보다는 PBR이 1 이하인 기업을 더욱더 선호합니다. PER과 배당 수익률은 과거 수치가 중요합니다. EPS의 경우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다면 차선이 됩니다. EPS가 계속 줄어드는 기업이라면 현재의 낮은 PER은 의미가 없는 수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 하나하나가 30년 꿀팁이니까요. 꼭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기억했다가 기업 발굴하실 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 역시 과거 배당금과 배당 성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높이거나 배당금을 매년 정액으로 늘리는 기업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바로 제가 원하는 기업입니다. 정액 배당을 지속하지만 은행금리의 2배 이상이면서 다른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라면 충분히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4가지 조건 중에 배당 수익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들, 저자는 이와 더불어 매수할 때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책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분명 중요한 내용이며 이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여러분들이 체득하셔야 완벽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님이 말씀해 주신 4가지 조건은 30년 경험의 소산이며 최소한 이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잃지 않는 투자는 물론 은행금리 수준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생업에 바쁜 직장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차트 투자나 단타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런 조건까지도 함께 고려하시면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8.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하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권가의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는 말입니다. 떨어지던 주가가 언제 튀어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이 매수를 원했던 가격 근처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 야금야금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지하 1층, 지하 2층, 몇 층이 되든 따라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전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업의 가치에 비해 싸게 거래된다면 언제라도 매수합니다. 전날 종가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합니다. 그러나 전날 종가보다 주가가 상승하면 매수를 꺼립니다. 위 2가지 상황이 제가 선호하는 매수 시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저자님의 30년 노하우가 담겨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시면서 투자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죠? 가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재가치 계산,
그 적정가에 비해서 싸게 거래된다면 언제나 더 매수를 하시고요. 전날 종가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매수하시는데 전날 종가보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때는 조금 꺼려하신다. 자, 요 두 가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자님이 투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경우 지나칠 정도로 분할 매수하게 되는데 현금이 바닥날 때까지 매수하고 현금이 떨어지면 그냥 지켜봅니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사전에 신용매수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입니다. 보유 종목 중에서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일정량을 매도해서 앞서 현금이 없어 사지 못했던 종목을 다시 추가 매수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물타기, 저가 매수를 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려는 기업은 가치에 비해 가격이 많이 싸졌기 때문입니다. 내려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으므로 더 좋은 매수 기회가 됩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팔아서 내려간 종목을 삽니다. 그래서 적당히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 먼저 오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투자 종목에 대한 신중한 선정과 예상 밖의 하락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꺼리지 않았다는 것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만의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따라 사지 않았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흔히 매도는 매수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적더라도 이익을 얻고서 매도를 했다면 절대 후회할 일은 아닙니다. 내가 매도한 종목을 매수한 사람도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매도보다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도는 수익률의 크기를 결정하지만 매수는 수익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자, 매수는 수익 여부. 매수를 만약에 잘하면 어쨌든 간에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매수를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손실이 확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단계에서 벌써 수익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단지 매도는 수익률의 크기 10%, 20%, 30% 그런 식으로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매수가 매도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지금 저자님의 매수 노하우를 정리하면 6가지 투자 원칙이 나오는데 그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4가지 조건에 부합하면서 내재 가치 계산에 따른 적정가 이하가 되면 매수하라. 두 번째, 적정가 이하에서 더 떨어지면 혹은 전날 종가보다 더 떨어지면 매수하라. 단, 전날 종가보다 주가가 상승하면 조심하라. 3. 신중히 선택한 종목이라면 물타기에 주저하지 마라. 내가 시장에서 살아남은 비결이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수익난 종목을 팔아 내려간 종목을 사라. 다섯 번째, 주가가 오른다는 이유로 절대 따라 사지 마라. 여섯 번째, 작은 이익도 감사하라. 자, 이 6가지 매수 지침은 마음속에 새기시고 다시 책을 읽으시면서 그 깊은 뜻을 음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투자대가의 매도 원칙은 실천이 어렵다. 매도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던 기업을 시장에서 제 가치가 알아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바라던 성과를 얻는 투자 과정에 있어 마지막 완성 단계입니다. 워렌 버핏은 영원히 팔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고 했지만 대단히 어려운 투자법에 해당하며 적정 주가에 도달하거나 당초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되었거나 더 나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 매도하는 매도의 3원칙 역시 막상 실행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매도의 3원칙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런 성향의 저를 적당히 달래기 위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나름의 타협책을 찾았습니다. 10. 나만의 실전 투자 지침, 매도 조건. 주식시장이 화랑세일 때는 매도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횡보장에서는 보유 주식이 의미 있을 정도로 상승하면 일부 매도하고 다시 하락할 때 매수하여 원래의 보유량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횡보장에서의 매매는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팔고 싶겠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욕심입니다. 따라서 수익 구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매도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매도를 실행하시는 게 아니라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1%가 올라가도 매도할 수 있고 50%가 올라도 지켜보기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매수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분할 매도하는데 일반적으로 3분의 1 혹은 5분의 1씩 나눠서 매도합니다. 매도를 검토할 때는 대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날 때가 일반적입니다. 자, 역시나 한 말씀 한 말씀이 30년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해 두셨다가 투자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주식 보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특별한 경우 매도가 있는데 하루 상한가 폭까지 주가가 상승하면 무조건 보유량의 일부를 매도합니다. 최소 보유량의 10%를 매도합니다. 저는 5년 보유해서 100% 이익을 내는 것보다 1년에 20%씩 5년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싼 주식을 사고서 50%쯤 오르면 수익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매수해서 3년이 지났지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매도하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보유 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가는 바닥에서 머물러 있지만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배당을 집행하는 기업이라면 내재 가치에 어울리는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해 분석 판단할 능력이 일천한 제가 재무제표를 겨우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저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의 능력은 상당히 평범하고 재무제표도 전문가들보다 읽는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고 있기에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나는 장담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네 줄의 단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읽으면서도 몇 초 안 됐잖아요. 하지만 이게 30년의 노하우가 농축된 그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네 마디를 정말 암기할 정도로 기억하시고 계속 되뇌이면서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 연평균 수익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주가가 바닥일까?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 배당은 많이 줄까? 그리고 아까 네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가? 그리고 적정주가 계산을 해봤는데 지금 주가는 낮은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 되묻는 거죠. 그리고 매매의 원칙도 있었죠? 매수할 때는 어떻게 하라? 매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의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자님은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의 자신만의 방식을 가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자님은 자신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래나 저래나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이 직장인 투자자에게는 훌륭한 가성비 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자님이 시장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종목이 우리 증시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벤저민 그레이엄의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계속 살아남으셔서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리뷰를 하면서 정말 간결하면서도 상당히 깊은 내용이다 라고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직장인들에게는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 매수 기회, 확실한 매도 세력이 나타났을 경우. 제가 확실한 매도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혹은 개인 큰손이든 주체가 누구든 간에 제가 매수하고 싶어 하던 어느 종목의 대량 보유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급히 팔아야 할 상황에 처했을 때를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 종목에 대해 매도자만 알고 있는 악재가 있을 때일 겁니다. 어쨌든 반드시 팔아야 하므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려고 하고 특히 거래가 많지 않은 종목이라면 많이 낮춰서 팔아야 할 테니 이는 매수자 쪽에서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인해 매수가 발생한 경우조차 저는 좋은 매수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도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요. 어떻게 보면 존 템플턴 경의 느낌도 많이 나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왜 그런지는 존 템플턴 경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죠.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매도자가 인지한 악재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설사 그 악재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매도자의 적극적인 매도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한 주가가 이 종목에 대한 안전마진을 늘려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요 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라고 한다면 매도 세력이 나타났을 때, 자, 매도 세력이 나타났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왔을 테고 그것은 주가의 급락으로 반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설사 오해이든 오해가 아니든 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싸지고 그냥 싸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어 있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요 가격까지 내려오면 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크게 팔아준다고 하면 저자님 같은 경우에는 안전마진을 생각해서 그때 매수를 시작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부분을 그냥 그대로 인지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생각과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매도 기회. 확실한 매수 세력이 나타났을 경우. 제가 확실한 매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정리한 매도 세력과 비슷한 개념으로 나옵니다. 매수자가 자신만이 알게 된 강력한 호재가 있다든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저평가 상태였던 이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던 중 적은 유통 물량으로 인해 충분히 매수할 수 없어서 원하는 양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서 매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입니다. 때로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주가를 큰 폭으로 출렁거리게 함으로써 기존 보유자의 불안감을 자극해서 주식을 내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죠. 지금도 기관과 외인이 매수와 매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은 어쩌면 더 싸게 사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되어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기다리던 매도 기회가 온 겁니다. 알려진 큰손이나 가치주 펀드 등이 5% 지분 공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14. 큰 폭 하락으로 겁이 나는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살짝 겁이 납니다.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안전마진을 충분히 갖춘 종목으로 봐두었다면 매수를 꺼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매수와 매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많이 오른 것만큼 큰 악재가 없고 많이 떨어진 것처럼 큰 호재도 없다는 증권가 속설과도 일치합니다.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재 가치를 계산해서 적정가보다 충분히 싸게 사면 안전마진을 확보한 거고 그것보다 더 싸지면 더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꺼릴 필요가 없다. 많이 오른 것만큼 나쁜 게 없고 많이 떨어진 것처럼 좋은 게 없다. 따라서 아까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하면 싸지면 싸질수록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15번 현금 비중 관리 요령입니다. 그리고 부재는 시장에 남아 있어라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나이가 들면서 또는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일정 부분 현금 비중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항상 주식을 100% 유지하는 것을 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기준으로 나온 통계 자료에 의하면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총 거래일 중 7% 정도의 기간에 집중되므로 항상 주식을 보유해야만 이 구간을 놓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 주식을 보유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을 갖고 있다면 최고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론상으로나 가능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하면 바닥에서 사려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수하더라도 어떻게 매수해야 되죠? 분할 매수해야 되는 게 맞겠죠? 16. 전업 투자에 대한 생각. 정확히 나이 40에 순전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진 재산에 만족해하며 과감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결과 채 4년이 지나지 않아 거의 파산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때처럼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소중함을 절감했던 시기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어느덧 은퇴를 목전에 둔 나이지만 40대 중반에 겪었던 쓰라린 경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은퇴할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저는 가치 투자를 지향한다면 주식 투자를 위해 직장을 그만둘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그럴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전업 투자를 고민하는 경우라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매월 받는 급여만큼 안정된 수입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저자님은 제시 리버모어만큼의 총명한 두뇌나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굳이 직장 생활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저자님이 뭔가 이렇게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여지를 열어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매력적이고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도 참 존경스럽다. 참 대단하다. 배울 점이 많겠다. 이런 생각도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정답이 없다. 둘째는 공짜가 없다. 셋째는 비밀이 없다. 여러분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한 책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여유롭고 행복한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차트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것처럼 굳이 한 가지 투자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투자 방법을 두루두루 해보시고 그 중에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독창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용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무기를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17. 투자 종목 수는 10개 내외로. 투자 포트폴리오는 10개 전후의 종목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초보 투자자에게는 투자 대상으로 선정한 대부분의 기업을 소량이나마 포트폴리오에 포함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기업에 대한 관심 덕분에 자연스럽게 투자 공부가 될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차트 공부하는 다른 관점에서 배울 게 많기 때문입니다. 자,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배우고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투자 종목 선정, 투자 시점 결정 등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자신만의 투자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꾸준히 노력하고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레 자신만의 방법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실을 봤다고 재미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자님의 말씀처럼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은 방법입니다. 단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해서 든든한 은퇴 자금을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18. 대형주보다는 소형주를 선호. 저자님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에 대한 투자를 선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저자님이 소형주를 좋아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형주는 기관 투자자의 관심 받기라 저평가 상태일 확률이 높다. 두 번째는 대형주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이론이나 우라가미 구니오의 경기순환론에 따른 투자 대상이다. 세 번째, 수급의 영향을 덜 받는다. 네 번째, 저평가의 배당까지 확보된 상태라면 하방 경직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다섯 번째, 대주주 혹은 큰 손의 역량에 따라 좋은 매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간단하지만 30년 투자 인생의 정수를 담은 꿀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죠. 대형주는 그냥 오래 가지고 버티는 것보다는 경기순환론 입장에서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죠. 19. 매수 추천 종목이라는 이름의 함정. 증권사들은 무상으로 종목을 추천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적잖은 회비를 내면 대박 종목을 알려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투자할 종목이 없어서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추천을 받아 매수한 주식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다행이지만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은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라는 데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 추천 종목들을 믿고 매수하면 대개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향관의 소문처럼 그 종목을 팔아치울 목적으로 추천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을 즐겨 하는데 이는 절대 진리입니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경고입니다. 20. 많이 읽어라. 독서는 남는 투자다. 투자자는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일어서야 합니다.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실력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누구나 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경험은 자연스레 쌓이게 됩니다. 또 개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등으로 관심을 넓혀가는 한편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기만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이를 보완할 공부, 배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배울 수 있는 독서가 실력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책을 통해 자신이 투자 활동에서 경험한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고 그런 경험을 통해 얻은 것을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대가들이 제시하는 투자 원칙과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법, 그리고 투자에 있어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서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니까 말입니다. 저는 투자와 관련된 책은 읽는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먼저 읽고 또 뒤에 읽어야 하는 책은 무엇인지 주위의 조언과 추천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저자님은 독서는 남는 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투자 대가들은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책 속에 보물처럼 숨겨놓는다며 보물찾기를 위한 기록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록이라고 한다면 메모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서 뭔가 이 부분이 범상치 않다라고 하시면 따로 적어두시거나 아니면 책에다가 동그라미를 진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접어두시고요. 두고두고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투자 대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것이었구나. 여러분들도 알 수 있거든요. 저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숙향님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대가들도 모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꼭 기록을 매매 일지라던가 일기장이라던가 아니면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요. 거기다가 배운 거 오늘 기억나는 것들 그런 거 쭉 적고 다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자님은 나이가 드셔서 분명 읽은 책인데 내용은커녕 제목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머릿속에 어디엔가 남아서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간혹 시청자, 구독자, 멤버십 여러분들 중에 연세가 있으심에도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분들께 용기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시는 분들이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21. 숙향의 편지 중. 숙향의 편지는 i투자닷컴에서 주린이 투자교실 스노우볼 레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숙향님의 편지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구절을 가져와 봤습니다. i투자닷컴 링크는 제 영상 설명란에 걸어둘 테니까요.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숙향님의 편지는 올해 9월달 말로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참 아쉽지만 140여 개에 달하는 숙향님의 편지는 주식 투자를 하는 직장인, 개인 투자자,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 그런 분들에게 참 단비 같은 선물일 것입니다. 자, 그럼 숙향님의 글 중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을 조금 발췌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노 점수. 도노는 깨달음이 이미 와 있다는 뜻이다. 선은 즉심즉불. 내가 곧 부처이니 어디 딴 데서 찾을 생각 하지 말라. 고 다그치는 것이다. 이미 깨달았음에도 수행이 필요한 이유는 깨달음에 대한 지적 통찰은 그것을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일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 노력을 우리는 점수라고 부른다. 도노는 쉬운데 점수가 정말 어렵다. 불교의 이치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되 그 이치를 진정 믿기가 어렵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기가 어렵다. 겸손한 태도. 템플턴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갖출 때 더욱 개방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더욱 객관적으로 투자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그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자가 될 거야. 얼마 전 편지에서 버핏이 그레이엄 회사에 구직 신청을 했다 거절당한 후 끊임없이 노크한 결과 2년 후 그레이엄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입사한 버핏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업 분석에 몰두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레이엄은 버핏을 위해 미리 등록해둔 댄스 학원으로 버핏을 데려갑니다.
위의 글은 학원 가는 길에서 그레이엄이 버핏에게 했다고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대단한 부자가 될 욕심을 가졌다면 모를까? 은퇴 후에 돈 걱정 없이 생활하는 정도의 부자는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레이엄이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 벌써 그 길을 훤히 열어두었으니까요. 가치에 비해 싼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그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또 주식을 사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숙향님께서도 글에 써주셨는데요. 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레이엄과 버핏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이 키가 크거든요. 그런 열심히 일하는 버핏을 위해서 그레이엄이 댄스 학원에 가자고 제자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랬다는 거죠. 그레이엄이 버핏에게 버핏, 우리는 어차피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숙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읽는 그리고 책을 읽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부자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말 이 책만 우리가 책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다면. 하지만 여러분들 도노점수에서도 나오죠. 이미 알았지만 도노는 쉽다는 거예요. 도노는 뭐다? 깨달음이다. 이미 와 있다. 깨닫고 이미 와 있는 건 쉬운데 점수가 어렵다는 거죠. 점수는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시키는 그런 노력을 점수라고 하는 거죠. 점수가 어렵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진정으로 깊이 믿기가 어렵고 또한 그 가르침대로 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책이 너무 간단하고 뭔가 깊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자, 이건 쉬운 겁니다. 하지만 실천이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거다. 여러분들이 계속 실천을 해보시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 깨달음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는데 사실은 진짜 깨달음은 이것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또 계속 이 도노와 점수가 계속 순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분명히 어차피 부자가 될 것입니다. 기댈 곳. 주식 투자자에게는 기댈 곳, 기댈 그대들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을 비롯해서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앙드레 코스톨라니 등 10손가락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많이요. 쉽게 찾아 기댈 수 있는 곳은 이들 대가들의 책이고요. 직접 썼거나 다른 작가에 의해 쓰여진 이들의 명저는 10손가락을 5번을 꼽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행운아,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가장 운이 좋은 사람, 다시 말해서 행운아는 주식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 높은 수익률을 주는 투자 수단임이 증명되었고 수많은 구루들이 제시한 다양한 투자법 중에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실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유훈.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서두르지 말저다. 부자유를 일상사로 생각하면 그리 부족한 것은 없는 법이다. 마음의 욕망이 솟거든 공공했을 때를 생각하라. 참고 견딤은 무서장구의 근원이요. 노여움은 적이라 생각하라. 이기는 것만을 알고 지는 일을 모르면 해가 그 몸에 미치는 것이다. 자신을 책하고 남을 원망하지 마라. 미치지 못하는 것이 지나친 것보다는 낫다.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두 사람은 모두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도무지 모르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알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오직 그것만으로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장기 투자. 그래서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시장에서 그 주식의 가치를 알아줄지 모르지만 반드시 알아봐주는 것은 틀림없을 테니까요. 장기 투자를 각오해야 하므로 가치 투자자는 빚을 내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다가 갚아야 할 빚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이자는 기다림을 몇 배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이죠. 마치며 저자님은 책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치 투자는 즐거운 투자다. 언젠가는 틀림없이 제 가치에 어울리는 주가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기다리는 동안 배당금을 받으면 된다. 저 역시 크게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이 책에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저자의 투자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 은퇴계획 수립 방법,
1985년부터 기록해둔 일지를 통한 생생한 실전 투자 사례, 매매 지침, 세부 내용, 주주총회 이야기 등이 수록되어 있으니 책을 읽어보시고 그 깊은 뜻을 음미하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단지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린 것이라 영상만으로는 많이 부족함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독서는 남는 투자며 책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저 역시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도 좋지만 책과 독서에 투자하는 것이 삶과 돈을 모두 풍부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한번 해보면 그 다음 할 땐 쉽잖아요. 제 영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책을 읽으시면서 깊은 뜻을 느끼고 체득하신다면 여러분들의 효율적 공부, 그리고 주식 투자로 경제적 자유, 그리고 든든한 은퇴가 될 수 있는 든든한 자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